서일부터 정주 박정희까지 일본 놈의 충성스런 앞잡이일 때 동상 걸린 손가락을 잘라내가며 해방을 위해 싸웠던 건 백성들이다. 실과 진미로 배불리는 매국노들 여의도에 또아리 들고 갈수록 적반하장 후원무치 지랄 연병 국민들 피눈물을 짜는구나. 더 이상 못 참아 국민이 나서자 우리의 힘으로 모두 갈아엎자. 3일 정신으로 5월의 노래로 유월함성으로 역사를 만들자. 더 이상 못 참아 국민이 나서자 우리의 힘으로 모두 갈아엎자. 3일 정신으로 5월의 노래로 유월함성으로 역사를 만들자. 국민의 힘으로. 네, 다시 돌아왔습니다. 박상진 학생 왔습니다. 어디 아프세요? 네, 네 사랑님 오셨습니다. 검찰개혁 기수문화 파괴 인사로부터 인사를 잘해야 되겠죠. 최수연 학생, 유수진 학생 왔습니다. 혜란님 모셨습니다. 진유미 학생 왔습니다. 아직 다들 안 오고 있습니다. 61번입니다. 네, 2017년도 모의고사 문제. 17년도 참 참신한 거 많네. 네, 문제를 보겠습니다. 갑은 이 전에 그 기출 문제 중에 요거랑 비슷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제 그 문제에서 응용 문제도 좀 보고 그렇게 했었는데 요거는 조금 방향을 바꿔가지고 의미 있게 만들어 보았습니다. 갑은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병으로부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 이하 택시면허라 한다를 취득하여 영업을 해오던 자로서 그러니까 기존 업자 양도인 쪽이 바로 갑이 되는 것이고요. 2007년 12월 18일 날 을에게 개인택시 운송사업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런 상황 익숙하시죠? 네, 사법관계 먼저 해결하고 공법관계 넘어가고, 우리가 이제 식품위생법 문제도 봤었고 공중위생관리법 문제도 봤었고 그렇게 봤었습니다. 허가 영업의 문제도 봤었고 신고 영업의 문제도 봤었고 그렇게 봤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이제 지위승계 신고 그리고 명의변경 신고 이런 상황들을 봤었는데
그건 이제 강학상 허가였었고요. 그리고 지금 나오는 개인 택시 운송사업 면허, 택시 면허는 강학상 특허입니다. 특허. 여러분, 특허는 그 상대방에게 독점적 권리를 설정해주는 행위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허 받은 것을 양도를 할 때는 무엇이 필요하다? 원칙적으로 인가가 필요하다. 네, 갑에게 독점적 권리를 줬기 때문에 그 권리를 갑이 을에게 넘기려고 한다면 그러면 행정청이 그것을 동의를 해줘야만 합니다. 별도의 동의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강학상 인가입니다. 사법관계에서 이것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했고 개인 택시 면허 같은 경우에 뭐 저렴하게는 5천만 원, 그 다음에 좀 비싸게 팔 때는 한 2억까지도 판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을에게 개인 택시 운송 사업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양수인 을은 2008년도 1월 9일 병으로부터, 병은 지금 행정청이죠. 개인 택시 운송 사업의 양도 양수에 대한 인가 처분을 받았다. 네, 인가를 받아야 하지만 그 공법 관계에 있어서 사업권이 넘어갈 수가 있다라고 했죠. 그런데 갑은 양도 계약 체결 전에 택시 영업을 하던 중 음주운전, 양도를 하기 전입니다. 음주운전한 사실이 적발이 되었으나 음주운전하다가 걸린 적이 있다는 거예요. 아직까지 뭐가 나오진 않았어요. 뭐 면허 정지라거나 아니면 면허 취소라거나 그런 것이 나온 것은 아닙니다. 여기 등장하고 있는 면허는 지금 2개입니다. 운전 면허가 있고 택시 면허가 있고 2개입니다. 음주운전을 해서 제재를 당하게 되는 것은 그거는 운전 면허 쪽이 되는 것이죠. 그건 도로교통법상 면허 정지라거나 면허 취소라거나 이런 게 이루어지는 것이고, 개인 택시 운송 사업 면허, 택시 면허 쪽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 적용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행정청도 서로 다르다고 했습니다. 운전면허, 도로교통법상 면허 정지나 면허 취소는 경찰서장이나 지방경찰청장이 하게 되는 것이고, 택시면허, 택시면허를 정지하거나 취소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이 하게 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네, 차이점을 비교를 하시고요. 네, 이러한 사실을 양수인 을에게는 물론 인가 과정에서도 밝히지 않았다. 그러니까 양수인한테도 나 음주운전하다가 걸린 적 있다? 라는 걸 얘기 안 했어요. 뭐 얘기를 했다라고 하게 되면 가격이 떨어질 수도 있었겠죠. 그리고 행정청한테도 인가를 내주는 행정청은 지금 서구청장 병이고요. 병에게도 그 사실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지금 양도하고 있는 것은 운전면허를 양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택시 면허를 양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상황이 좀 이해가 되십니까? 정리하러 갑니다. 현재 등장하고 있는 면허의 종류는 2가지입니다. 2가지. (1번) (2번) 운전면허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택시면허 부분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건 지난번에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갑하고 을하고 지금 양도인 갑, 양도인은 갑이고요. 그리고 양수인이 을이고요. 이렇게 되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 인가 전, 인가 전에는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에 인가 후에는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나눠보시게 되면요. 이때 갑은요. 인가 전이라고 하게 되면 갑은 운전면허 플러스 택시면허 이렇게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을은 운전면허만 있는 상태. 그리고 인가 후에는 갑은요 운전면허만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을은 이제 인가 됐으니까 택시면허가 넘어갔습니다. 넘어가서 얘는 운전면허 플러스 택시면허 이런 식으로 가지게 될 것입니다. 네, 그리고 운전면허는요. 운전면허는 얘는 강학상 허가입니다. 강학상 허가. 허가인데 무슨 허가야? 대인적 허가에 해당을 하죠. 택시면허는 얘는 강학상 특허에 해당을 합니다. 네, 우리 비교를 한번 해보시게 되면요. 면허의 종류는 이렇게 지금 존재하고 있고요.
양도양수가 가능한지에 대한 문제를 한번 볼까요? 양도양수. 양도양수의 가능성, 허가와 특허 이렇게 비교를 해보시게 되면요. 1번 강학상 허가, 2번 강학상 특허 이렇게 하게 되면 강학상 허가는요. 대물적 허가라는 게 있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대인적 허가라는 게 있다고 했고요. 그 다음 혼합적 허가라는 게 있다라고 했습니다. 대물적 허가라는 것은 허가 대상 물건의 객관적 요소만 심사를 해서 내주는 허가라고 했어요. 유흥주점이라거나 단란주점이라거나 또는 제과점업이라거나 이런 것들은 그 시설만 갖추면 되는 것이었었죠. 대물적 허가에 해당합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요. 자유로운 양도양수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대인적 허가, 의사면허, 약사면허, 운전면허 이런 것들은요. 그 허가 대상자의 주관적 요소를 심사를 하게 됩니다. 오케이. 얘는 뭐예요? 얘는 허가 대상 물건의 객관적 얘만 심사를 한다. 심사. 얘는요. 양도양수가 금지됩니다. 얘는 제한되는, 금지되는 자유로운 양도양수, 금지되는 양도양수 이렇게 할까요? 금지됩니다. 안 됩니다. 얘는 무엇을 심사해서 허가를 내주는 거예요? 허가 대상자, 사람입니다. 허가 대상자의 주관적 요소를 심사를 하게 됩니다. 한의제 학생 왔습니다. 그러니까 의사면허, 약사면허, 운전면허 이런 건 양도할 수가 없어요. 아니 내가 운전면허를 하나를 따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팔어. 야 너 운전하고 싶지? 근데 너 면허 맨날 떨어지지? 내가 따줄게. 야 너 의사하고 싶지? 근데 너 공부 못하지? 내가 의사면허 따줄게. 약사면허 따줄게.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야, 그렇죠? 그러다가 다른 사람이 따준 의사면허 가지고 양수인이 의사놀이 하면 어떻게 돼요? 의사놀이 치과 의사 이빨 다 뽑아버리겠죠. 안 되고요. 그 다음에 혼합적 허가는요. 혼합적 허가는 대물적 허가와 대인적 허가의 양쪽 측면을 모두 다 고려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냥 뭐 이렇게 써볼게요. 제한되는 양도양수. 얘 같은 경우에는 심사를 객관적 요소와 플러스 주관적 요소를 모두 심사한다고 했어요. 이 주관적 요소 부분은 뭐가 있다고 했어요? 결격 사유가 있다고 했죠. 석유 판매업 허가, 석유 사업법상 석유 판매업 허가 이거 주유소하는 거라고 했죠. 주유소하는 사람, 주유소 사장이 방화범이면 된다 안 된다? 방화범이면 안 되죠. 방화범이 주유소를 해버리게 되면 아주 방화를 아주 규모 있게 할 수 있습니다. 불을 아주 규모 있게 낼 수 있어요. 말이 안 되잖아, 그렇지? 그렇습니다. 결격 사유 규정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주관적 요소에 대한 심사 사항이 됩니다. 근데 이 혼합적 허가는 대물적 허가는 그냥 양도양수 하면 되고요. 대인적 허가는 절대 안 되고요. 혼합적 허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승계규범이 있을 때가 있어요. 승계규범이 있냐 없냐를 보시면 돼요. 승계규범의 유무. 근거법에서 뭐 승계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으면 그 조건 하에서 승계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강학상 특허. 강학상 특허는 양도양수가 됩니까? 양도양수는 얘는 뭐라고 말을 해야지 예쁘게 나올까? 얘는요 행정청의 인가를 필요로 합니다. 양도양수는 행정청의 동의 인가죠. 인가 필요 이렇게 됩니다. 지금 보시다시피요. 지금 운전면허는 대인적 허가에 해당해요. 대인적 허가에 해당하니까 운전면허는 죽었다 깨나도 양도양수가 안 돼요. 넘길 수가 없고요. 택시면허는 양도양수가 될 수는 있는데 근데 이건 특허잖아요.
그래서 인가를 받아야만 합니다. 행정청에 인가를 받아야 된다. 네, 사랑님 인사를 안 드렸나? 네, 오셨습니다. 네, 오셨습니다. 네, 기억이 안 납니다. 네. 나의 기억력이란 참 1도 없습니다. 네, 얘는 인가를 받아야 돼. 그러니까 얘는 지금 양도양수 할 수 있고 얘는 죽었다 깨도 양도양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운전면허, 택시면허 중에 양도양수의 문제는 어느 쪽이에요? 택시면허 쪽이지 운전면허 쪽이 아니다. 알겠죠? 네, 택시면허 쪽을 지금 양도양수하는 것이다. 네. 그래서 보시면은 양도양수는 운전면허 쪽이 아니고 택시면허 쪽을 양도양수 한다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따라오셨죠? 네, 됐고요. 뿅뿅뿅. 근데 얘가 택시 면허를 양도하고 있는 상황인데, 근데 음주운전을 해서 운전면허가 문제될 수 있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예, 음주운전한 사실이 적발이 되었으나 이러한 사실을 양수인 을에게는 물론 인가 과정에서도 밝히지 않았다. 뭘 인가받아요? 택시 면허를 양도하는 것을 인가받는 거잖아요. 그리고 갑은 음주운전을 할 당시에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5% 주치 상태에서 0.05 지금 바뀐 거 얼마지? 0.04에 0.07인가? 8인가? 네. 바뀐 게 익숙하지가 않다. 네. 예전에는 0.05에 0.1이었거든요. 0.05 이상이면은 면허 정지가 가능하고 0.1 이상이면 면허 취소가 가능하고, 어쨌든 0.05는 지금 기준에 따라도 면허 취소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면허 정지밖에는 못 나와요. 나온다고 하더라도 0.05% 혈중 알코올 농도 상태에서, 주치 상태에서 택시 차량을 운전한 것이었다. 적발된 게요. 근데 교통사고가 없었어요. 근데 아무리 면허 취소 기준까지 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면허 정지 기준에만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면허 취소를 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특별히 교통사고는 없었다는 거예요. 그냥 주치 운전하다 걸린 것에 불과해. 그 말은 면허 취소 대상이 되지 못한다는 말이고 면허 정지 대상만 되는 상황이라는 얘기입니다. 예, 인천지방경찰청장 정은 네, 면허 정지는 누가 한다고 했어요? 운전면허. 운전면허 관련돼서 제재처분 했을 때 누가 하느냐? 제처분에 주체. 면허 정지 그리고 면허 취소. 면허 정지는요? 얘는 경찰서장이 합니다. 경찰서장이 하고요. 얘는요, 예, 지방경찰청장이 합니다. 지방경찰청장이에요. 얘가 경찰서장이 할 수 있는 것은 원래는 지방경찰청장이 하도록 되어 있어요. 도로교통법 93조 1항에 의하면 예, 지방경찰청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면허 정지도. 그 얘기는요, 경찰서장이 한다는 것은 위임받았다는 얘기예요. 위임. 권한 위임받았다. 누구로부터? 위임청이 지방경찰청장이고 수임청이 경찰서장이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그 면허정지 권한을 위임받아서 경찰서장이 면허정지를 하게 됩니다. 예, 실무상 이렇게 되고 있고요. 그리고 교통사고가 없었음에도 인천지방경찰청장 정은 지방경찰청장이 등장을 하고 있죠. 그 얘기는 바로 뭐다? 면허 정지 대상인데 면허 정지를 하는 게 아니라 면허 취소를 하려고 지금 지방경찰청장이 등장을 하는 겁니다. 정은 2008년도 1월 21일 갑에 대해서 도로교통법상 운전면허의 취소 처분을 하였다. 이 취소는 직권 취소입니까? 철회입니까? 이거는 철회죠. 음주운전이라는 후발적 사유가 발생해서 행해지는 것이니까 가항상 철회에 해당한다 라고 볼 것입니다. 네, 을이 갑에 대한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무슨 말이야? 지금 누구한테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했어요?
갑한테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했죠. 그리고 양도 양수 받은 게 갑의 운전면허예요, 택시면허예요? 택시면허죠. 네. 그러니까 운전면허를 지금 을이 양도받은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을에게 면허 취소 처분이 나온 것도 아니고, 갑에게 면허 취소 처분이 나왔어요. 이거 양도받은 거 아니에요. 운전면허는 서로 각각 갖고 있는 거예요, 각각. 그런데 양수인인 을이 양도인에게 행해진, 갑에게 행해진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지가 다투려고 하는 거야, 지가. 왜 그래? 왜 그럴까요? 네, 갑에게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나오면 그럼 어떻게 된다고? 갑의 택시면허 취소 처분도 이어지는 것이고요. 네, 코브라님 오셨습니다. 코브라님? 저 프사는, 저 프로필 사진은 다른 분이 가지고 계셨던 건데, 네, 그림이 정확히 보이진 않지만, 네, 분명히 저 푸사의 주인이 코브라님이 아니셨습니다. 어디서 훔쳐오셨습니까? 네, 양도 양수를 받으신 겁니다. 네, 양도 양수를 행정청의 인간은 받으셨습니까? 네, 아, 살모사님이에요. 아, 그래 맞아. 저게 코브라님이 코브라는 처음 봤어. 코브라는 네, 코브라라는 닉을 처음 봤습니다. 아, 살모사님이었구나. 제가 뱀을 잘 몰라서. 살모사하고 코브라하고 다른 거죠? 코브라가 더 큰 놈이죠? 독성도 코브라가 더 세나요? 그러니까 바꿨겠죠. 네. 네, 투쟁을 더 강화하기 위해서, 그죠? 더 강력한 투쟁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네, 코브라로 바꾸신 것으로 생각하겠습니다. 뭐야? 그래. 남북철길이야 저거. 맞아. 뭐야 이게 지금? 뭐야 이게? 그래 맞아. 저 부산은 남북철길이야. 맞아. 그럼 살모사는 뭐야? 헷갈리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는 것인지. 네, 아무튼 그래가지고요. 지금 양수인인 을이 갑에 대해서 행해진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다투려고 그래요. 왜 그렇죠? 네, 이지은 학생 왔습니다. 한 번 와봤어요. 네, 두 번 와보셔도 됩니다. 두 번 와보셔도. 네, 우리 삼수단 학생들한테 양해를 구했어요. 양해를 구했고, 초시생 분들이 와서 저는 경험하는 거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저는 이런 건 되게 합리적으로 판단을 하는데, 초시생 분들이 와서 문제를 푸는 걸 삼순한 학생들만큼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네, 기본 베이스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저는 원래 시험 직전에 초시생분들에겐 죄송합니다. 대세에 영향을 줄 수 없는 기간이 남았을 때, 거기 한 달쯤이거든요. 그 전에는 좀 열어놓겠다 이렇게 예전부터 계속 얘기를 해왔었습니다. 네, 근데 경험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초시생들 입장에서는. 네, 카톡방도 그래서 모은 거고요. 마지막 순간에 뭐 얼마나 학생들이 불안해하는 것인가 이런 것들. 물론 요번에 시험을 보러 가기는 하지만 정상적으로 한 사이클을 돌리고 시험을 보러 가는 사람하고 그렇지 않은 이제 동차반하고는요, 아무래도 그 긴장감의 정도에 좀 차이가 좀 많이 큽니다. 네, 그래서 경험들을 좀 해보시라 이렇게 당부를 드렸던 것입니다. 네, 두 번, 세 번 경험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양도인의 운전면허가 취소가 되면요, 지금 양수인이 택시면허를 넘겨받았죠. 그러면 양도인에게 운전면허가 취소가 되면 양도인의 택시면허도 취소가 될 것이고, 그 택시면허가 취소가 되고 나면은 무슨 일이 생기냐면, 제가 써드릴게요. 이런 상황이 발생한다는 거야. 내려가라. 이걸 내리지 말고 저걸 내리는 게 낫겠다. 양도인의 운전면허 취소의 파급효과 이렇게 쓸까? 파급효과.
네, 이렇게 됩니다. 예, 양도인의 운전면허가 취소가 됩니다. 운전면허가 취소가 되면 양도인 쪽이에요. 그러면 얘는 지방경찰청장이 하죠. 그럼 이제 그 다음에 조금 있으면 택시면허가 취소가 돼요. 택시면허가 취소가 됩니다. 지금 인가처분 받아놓은 거니까요. 인가처분 받은 상태를 전제로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택시면허는 현재 누구한테 가 있습니까? 택시면허는 양수인한테 가 있죠. 그렇죠? 네, 양수인한테 가 있는 이 택시면허가 취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유는 아시겠죠? 양도인의 운전면허가 취소되면요. 만약에 양도양수가 없었더라면 양도인의 택시면허가 취소가 됐었어야 돼요. 양도인의 택시면허가 취소가 되면 양도양수 계약이라는 건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양도양수 계약을 유효한 양도양수 계약을 요건으로 해서 행해지는 양도양수 인가도 나올 수가 없어요. 인가가 나올 수 없으면 양수인한테 택시면허는 이전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상황을 먼저 볼까? 지금 이 상황은요. 인가 후 상황이고요. 인가 후 상황은 그래 이렇게 나눠드리는 게 더 이해가 편하시겠네요. 인가 전 상황, 이 정상적인 상황이라고 하게 되면 이때는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운전면허 취소가 이루어지죠. 양도인한테. 그러면 운전면허 취소가 이렇게 이루어지게 되면 지금 양도양수 인가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택시면허 현재 양도인이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택시면허가 취소가 됩니다. 양도인에게 택시면허가 취소가 됩니다. 그럼 양도인은 지금 택시면허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양도양수 계약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불가능해집니다. 양도양수 계약이 존재하지 않으면 유효한 양도양수 계약이 뭐 해도 상관없는데 해봐야 무효예요. 해봐야 뭐 있어야 넘기지. 양도인이 택시면허 안 갖고 있으니까 넘길 게 없죠. 무효가 되고요. 이게 만약에 무효가 되면요. 양도양수 인가처분 나왔죠. 이것도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양수인은요. 택시면허를 넘겨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가 전이라면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밑에 인가 후의 상황이에요. 인가 후의 상황에서는 양도인의 운전면허가 취소가 되죠. 현재 택시면허를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양수인이 가지고 있죠. 그래서 양수인의 택시면허를 취소하는 상황이 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 말고 이렇게도 될 수 있어요. 양도인의 운전면허가 취소가 되죠. 그러면 원래 인가처분은 나올 수가 없었던 거잖아요. 중간에 갑자기 양도양수와 인가라는 걸 받아놨기 때문에 상황이 조금 바뀌었을 뿐이지. 따라서 이렇게 되면 인가처분을 또 취소하게 됩니다. 인가처분은 양도인과 양수인이 같이 받은 거예요. 항상 인가는 둘이 같이 받습니다. 이런 상황이 와요. 그러니까 지금 양도인의 운전면허가 이렇게 취소되니까 양수인에게 나와 있는 택시면허를 취소하거나 아니면 양도양수에 대한 인가처분이 취소되거나 이렇게 돼요. 이렇게 되면 결국 양수인은 택시 사업권을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이런 이유에서 지금 양수인이 양도인에게 행해진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다투려고 하는 상황인 겁니다. 을이 갑에 대한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 불복하려고 하는 경우에 을의 행정쟁송상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는가? 왜 당사자 적격이라고 말을 했죠? 왜 행정쟁송상 당사자 적격이라고 말했어요? 이거는 이렇게 질문을 한 이유는 행정쟁송상 당사자 적격을 질문을 한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취소 심판을 제기하게 됐을 때 취소 심판에 청구인 적격하고 그 다음에 취소 소송의 원고 적격을 동시에 묻고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물었냐? 행정심판 전치주의가 적용되기 때문에 그렇죠. 국공로 도사징발 감사합니다. 도로교통법상 처분입니다. 도교법상 처분
면허 취소 처분. 행정심판 전치주의가 적용되기 때문에 질문을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단, 갑은 지난 5년 내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행위로 사업정지를 받은 사실은 없으며 연로하고 기력이 쇠약해져 더 이상 운전을 할 의향이 없는 관계로 면허 취소 처분, 운전면허 취소 처분의 불복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음을 전제로 한다. 뭐 말하려고 하는 겁니까? 지금 뭐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바로 준상대방 이론 물어보려고 하는 거죠. 준상대방 이론. 요건, 준상대방 이론의 요건이 바로 뭡니까? 요건이 처분이 직접 상대방이 다퉈줘야 되죠. 원래는. 그쵸. 얘 같은 경우에는요. 상대방은 직접적 이익 침해가 발생하고 제3자는 간접적 이익 침해가 발생을 하고 이런 상황이죠. 네, 이런 상황이죠. 양자는 뭡니까? 둘은 동일한 이해관계를 맺고 있죠. 동일한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입니다. 그러니까 얘도 이익 침해가 발생하고요. 얘도 이익 침해가 발생합니다. 얘한테도 그 처분은 침익적이고 얘한테도 그 처분은 침익적이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간접적 이익 침해만 존재하는 제3자 과연 원고적격, 청구인적격 인정될 수 있겠는가? 이런 문제죠. 여러분 이런 문제 우리가 얼마 전에도 한번 봤었는데요. 언제 봤냐면 사립학교, 그죠? 사립학교에서 취임 승인 취소 처분 사건 기억나시죠? A 학교 법인이 있는데 정식 이사 갑이 있습니다. 갑에 대해서 사립학교 이사 취임 승인 취소 처분이 나왔고 임시이사 을에 대해서 선임 처분이 나왔고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그 취임 승인 취소 처분의 직접 상대방은 누구였어요? 그건 A 학교 법인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정식 이사 갑은요. 처분의 제3자가 되는 것이죠. 근데 그때 우리가 준상대방 이론 논의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죠. 왜? 교육당국이 취임 승인 취소 처분을 할 때 그 갑이라는 정식 이사의 이사로서의 지위 박탈을 직접적으로 의도한 겁니까? 직접적으로 의도한 게 맞죠. 네. 물론 외형상으로는 형식적으로는 저번에 상대방이 A 학교 법인이 되겠지만은 행정청은 분명히 정식 이사 갑의 지위를 박탈하기 위한 목적으로 취임 승인 취소 처분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 정식 이사 갑은요. 해당 취임 승인 취소 처분에 의해서 직접적인 이익 침해가 발생을 하게 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동일한 이해관계에 해당하는 것은 동일하지만 그렇지만 간접적 이익 침해에 불과한 것이 아니고 이것은 직접 의도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직접적 이익 침해에 해당해서 그냥 바로 원고적격이 인정되는 것일 뿐이지 준상대방 이론에 관한 논의를 별도로 할 필요는 없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럼 지금 이 문제는 어떤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이 문제는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하는데 문제 다시 한번 보시고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하였다. 갑에 대해서 지방경찰청장이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했습니다. 그럼 이 지방경찰청장이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한 다음에 택시 면허와 관련돼서 어떤 일이 발생할지까지 다 예상하고 그리고 운전면허 취소 처분한 겁니까? 이미 택시 면허를 넘겨받은 을에 택시 사업권을 박탈할 것을 목적으로 해서 갑에게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한 거예요? 그건 아니죠. 그냥 갑한테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한 거예요. 그냥 갑한테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했지 을의 택시 사업권을 박탈할 것을 목적으로 한 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거는 간접적 이익 침해 문제가 맞는 거고요. 따라서 준상대방 이론에 관한 논의가 나오는 게 맞는 것입니다. 네, 구별하셔야 됩니다. 뭐하고 구별하시라고요? 뭐하고 사립학교 이사, 사립학교 정식 이사, 취임 승인, 취소 처분 사건 하고 비교하라고요. 얘는 직접적 이익 침해가 맞다고요. 원래부터 처음부터. 지금 이 상황은 운전기사 합승행위 과징금 부과 사건과 마찬가지로 간접적 이익 침해에 해당을 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원고적격이 인정이 안 되는 청구인적격이 인정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 상대방이 뭘 해줘야 돼요? 제소를 해주는 게 맞다고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제소 기대가 x가 되어야 되죠. 그리고 다른 방법이 없어야 되겠죠. 다른 구제 방법이 없어야 됩니다. 다른 구제가 없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 양도인인 갑이 연로하고 기력이 쇠약해져 더 이상 운전을 할 의향이 없어. 더 이상 운전할 생각이 없습니다. 이런 건 또 어디서 만들었냐? 어디서 만든 게 아니라 세상에 택시 면허와 관련된 사건을 다 뒤졌어요. 다 뒤져가지고 이 제소기대 X 상황을 찾아내려고 했더니 이런 판례가 하나가 있더라고요. 네, 원래 양도인이 연로하고 기력이 쇠약하여 더 이상 운전할 생각이 없음. 운전할 생각이 없다라는 것은 개인 차량에 운전을 하지 않는 것도 물론이거니와 택시 차량에 운전을 하지 않는 것도 마찬가지겠죠. 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제소기대 X가 인정된다 이거죠. 제소기대 X 요게 인정된다. 그 얘기를 하려고 한 겁니다. 네, 상황은 우리가 간단하게 봤고요. 그러면 이 문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하고 조금 달라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평소에 말씀드렸던 거는 요 상황들인데요. 준상대방 이론 문제가 맞습니다. 지금. 근데 이 준상대방 이론 상황에서 네 가지 사례를 들었었습니다. 이렇게 4개를 들었었어요. 근데 요거하고는 조금 다른 상황이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볼까요? 제3자 손과 원고적격.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죠. 그 중에 있는 계직구 일간추죠. 계직구 일간추. 네. 직접적인 이익 침해여야 하는 것이지 간접적인 이익 침해만 가지고는 원고적격이 인정될 수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제3자 손과 원고적격 이거는 동일한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가 소를 제기하는 상황이 되겠죠. 준상대방 이론이 적용된 상황입니다. 보통 이제 구성원이 단체에 대한 처분에 불복을 하는 상황들이 많이 등장을 하게 되고요. 운전기사 합승행위 과징금 부과 사건도 마찬가지죠. A 회사한테 과징금이 부과가 된 것이었었고 그 소속기사인 구성원이 과연 소를 제기할 수 있겠는가 이런 질문이 나왔던 것이고 당시에 2013년도에 노무사 기출에서 대표이사가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도 함께 물어봤었습니다. 그것도 당연히 구성원이죠. 대표이사. 네, 이럴 땐 준상대방 이론이 적용될 수 있으면은 그 제3자의 원고적격이 인정될 수 있을 텐데 교집합이었었고요. 제소기대 X, 다른 구제 X가 인정이 돼야 된다. 처분의 상대방하고 비교하게 되면요. A 회사한테 과징금이 부과됐죠. 그럼 상대방은 A 회사고요. 그리고 소속 기사에게 그 과징금이 상여금 지급하면서 전가가 되겠죠. 그러면 그 상대방인 A 회사와의 관계를 비교해 보게 되면 동일한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에 해당한다라고 볼 겁니다. 이게 눈에 먼저 딱 띈다고요. 이게 먼저 딱 띄기 때문에 우리가 동일한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라고 부르면서 이렇게 움직이게 되는 것이고 하지만 핵심은 사실 밑에 거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 동일한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간접적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다. 이게 더 중요한 것이죠. 네,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맺고 있어야만 원고적격이 인정되는 것인데 간접적 이해관계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렇죠. 이건 뭐랑 비교했을 때요? 처분이요. 이건 처분의 상대방. 이건 처분 그 자체. 과징금 부과 처분하고 비교를 해보시게 되면요. 과징금 부과 처분과 맺고 있는 이해관계는요. 한 달이 건너서 전가가 돼야 되겠죠. 전가가 돼야 되기 때문에 직접적 이해관계가 아니라 간접적 이해관계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지금은 간접적 이해관계에 불과한 것이고 따라서 원칙적으로 있는 이 인정이 안 돼서 원고적격이 인정이 될 수가 없겠지만은 이와 같은 요건을 갖추고 있어서 준상대방 이론이 적용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직접적 이해관계로 인정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예외적으로. 그 중간에 있는 상대방은 뒤로 빠진 거나 마찬가지라고 했죠. 뒤로 빠진 겁니다. 행정청의 과징금 부과 처분은 사실상 소속 기사를 직접 겨냥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겠죠. 예, 이럴 땐 예외적으로 원고적격이 인정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해당 사건은 결국 인정이 안 됐어요. 뭐가 인정이 안 됐어요? 다른 구제 방법이 없는 게 아니었죠. 네, 그 임금협정에 개정을 청구했다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때는 손해배상 청구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A 회사한테 제소를 청구했다가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내가 그 1,000만 원을 전부 납부하게 됐을 때는요. 전부 부담하게 됐을 때는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방법이 있을 수도 있단 말이죠. 다른 구제 방법이 전혀 없는 경우는 아닙니다.
그러면요. 이런 식으로 지금까지 판례 상황들, 제가 판례를 다 모은 거예요. 판례 상황들, 전형적인 판례 상황들을 보시면은 이렇게 4가지 정도 상황을 볼 수가 있습니다. 2013년도에 여러분들에게 출제됐던 것은 회사 택시 소속 기사 이 문제죠. 과징금이 부과된 겁니다. 근데 내부적으로 임금협정에 전가 규정이 있었던 이런 상황이었었고요. 이때는요. A 회사는 그 전가 규정에 따라서 상여금 지급할 때 전부 다 까버리면 되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하는데 적극적인 태도를 보일 이유가 없습니다. 따라서 제소기대 X는 인정이 될 수가 있겠지만은 다른 구제 방법이 있다는 거죠. 있기 때문에 결국 얘는 원고적격이 인정될 수가 없다. 이런 상황이었었죠. 얘는 원고적격이 인정이 안 된다. 이런 상황이었었고요. 저축은행 주주 사건. 이게 판례죠. 준상대방 이론 인정했던 유일 판례. 이게 바로 저축은행 주주 사건이었었습니다. 얘는 뭐였어요? 얘는 대표이사가 그 저축은행 법인의 대표이사가 직무정지를 당했습니다. 금융감독기관에 의해서 직무정지를 당했고요. 직무정지를 당해버리게 되면요. 대표이사는 원래 회사의 소송을 대신 수행을 하게 되는데 소송을 대리 수행할 수 있는 권한 자체도 상실이 돼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이 당시에 이 저축은행의 존립 자체를 위협할 수 있는 그러한 처분이 나왔는데 대표이사가 소송을 수행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었습니다. 위에 있는 회사 택시 기사 같은 경우에는 회사가 소재기할 의지가 없는 것이고요. 밑에는요. 회사가 사라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회사의 소재기의 의지는 있는데 대표이사가 직무정지를 당해서 소재기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어쨌든 제소기대가 안 되는 건 매한가지입니다. 얘는 할 생각이 없고 하고 싶지 않고 얘는 하고는 싶은데 못하는 상황이에요. 제소기대가 X입니다. 다른 구제 방법도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준상대방 이론이 적용돼서 저축은행이 바로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되는 것인데 그 제3자인 주주들의 원고적격을 인정을 했던 케이스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지위승계와 관련된 문제를 보시게 되면 사실상 양수인입니다. 이 설명도 제가 여러 차례 드렸었죠. 사실상 양수인이라는 거는 바로 뭐야? 그러니까 지위승계 신고를 아직 안 한 겁니다. 지위승계 신고에서 수리를 아직 안 받은 거예요. 양도인이 갑이고요. 양수인이 을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유흥주점을 운영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시고 그러면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에 양도계약은 체결했습니다. 내가 양도인, 양수인이라 부르고 있으니까 양도계약은 있었던 건 맞죠? 네, 양도계약은 사법관계에서 영업재산에 대한 이전은 이루어진 게 맞습니다. 돈을 주고받았고 물건도 넘겼어요. 넘겨놨는데 아직 공법관계에 있어서 지위승계 신고를 하지 않은 겁니다. 그러면 아직까지는 누가 영업자의 지위를 갖고 있습니까? 바로 양도인 갑이 영업자의 지위를 여전히 갖고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런데 뭐가 나왔냐? 영업허가 취소가 나온 거예요. 현재 영업자가 누구죠? 현재 영업자. 아직 지위승계 신고 안 했으니까 현재 영업자는 양도인 갑입니다. 그러니까 처분을 하게 되면 양도인 갑한테 하게 되겠죠. 네, 양도인 갑에 대해서 영업허가 취소 처분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 해당 영업재산에 대한 영업권은 없는 거예요. 설정된 영업권이 없는 거고요. 이제는 얘가 지위승계 신고를 해도요. 넘겨받을 영업자의 지위가 양도인 갑에게 없기 때문에 수리처분이 나오지 않아요. 수리처분이 나와야만 영업자 지위가 변경이 되는 거라고 했잖아요. 얘는 돈만 줬지, 그쵸? 계약 체결하고 돈만 줬지 실제로 영업을 못하는 상황이 된단 말이에요. 이랬을 때 과연 이 사실상 양수인, 아직까지 지위승계 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상 양수인, 아직까지 법률상 양수인이 아닌 이 과연 양도인 갑에게 행해진 영업허가 취소 처분에 대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겠느냐 이겁니다. 판례 인정. 네, 인정합니다. 왜? 이미 양도인 갑은요. 돈을 다 받고 자리를 떴어요. 찾기도 힘들고 찾는다고 하더라도 연락해서 당신이 상대방입니다. 영업허가 취소 처분의 상대방입니다. 당신이 소를 제기해 주세요. 한다고 해서 갑이 소를 제기하겠습니까? 제기할 의지가 없죠. 난 이미 돈 받고 끝났어요. 영업할 생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얘는 제소기대 X입니다. 그리고 다른 방법이 뭐가 있겠습니까?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판례는 원고적격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문제도 제 모의고사 문제 안에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효과승계 4번에 대한 문제도 여러분들이 보신 적이 있습니다. 뭘로 봤었냐면
양도인 갑이 있고 양수인 을이 있습니다. 얘네들은 사법관계에서 양도 양수 계약도 이루어졌고요. 공법관계에서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도 했습니다. 지위승계 신고까지도 했고요. 그래서 법률상 양수인이에요. 영업자의 지위를 을이 넘겨받은 게 맞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양도인 갑에게 행해졌던 영업정지 처분이 있었던 것이죠. 기억나시죠? 제재처분 효과승계 규정이 어느 법이든 다 있다라고 했습니다. 1년 또는 2년 등과 같이 일정한 기간의 범위 안에서 양도인에게 행해졌던 제재처분은 양수인에게 행해진 것으로 볼 수 있다라고 했죠. 예, 그래서 당시 제가 말씀을 드리기를 이 제재처분 효과승계 규정만 제시해줘도 원고적격은 충분히 인정이 될 수 있다. 다만 여기서는 원고적격의 문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협의의 소익이 더 중요한 논점으로 제기될 수가 있다. 왜냐? 양도인한테 행해졌던 영업정지 처분 그거 지금 왜 다투려고 합니까? 이미 정지기간도 다 지나갔는데 그 이유는 양수인이 영업을 하다가 한 번 더 잘못을 하게 되면은 지난번에 3개월 영업정지를 받았다라고 하게 되면 요번엔 6개월 영업정지 받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이미 기간이 경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다투는 건데 가중제재처분 규정이 있기 때문에 다투는 거야. 협의의 소익 문제가 오히려 핵심 논점이 될 수 있다. 이런 설명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요건 영업정지입니다. 영업정지. 그래서 결과적으로 원고적격이 인정이 되냐 안 되냐 하게 되면 얘는 원고적격이 인정이 된다. 얘도 역시 마찬가지로 원고적격이 인정이 된다. 얘도 역시 마찬가지로 원고적격이 인정이 된다. 이런 거였는데요. 지금 같은 경우 보시면요. 이 문제에서는 택시 면허를 지금 양도양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강학상 인가도 나왔어요. 그러면 이 법률상 양수인의 문제거든요. 이 법률상 양수인의 문제. 예, 과연 어떻게 될까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답안을 보시면은 참조전문은 여러분들 제가 드리면은 뭐 확인을 해보시고요. 내용의 흐름을 쭉 한번 보겠습니다. 이 788번의 각주는요. 요거는 현재는 택시 면허의 양도양수가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현재는 그러니까 기존에 지금 아예 안 된다고 보기는 좀 그렇고요. 무슨 말이냐면 기존에 받아놨던 택시 면허는 양도양수가 현재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때부터 법령이 개정된 때부터 그때부터 받은 택시 면허는 양도양수를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내용에 대한 질의응답 내용이고요. 쟁점의 정리 보겠습니다. 양수인 을이 양도인 갑에 대해서 행해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 불복을 하려고 하는 경우에 행정쟁송상 당사자 적격을 물었습니다. 심판에서의 청구인 적격과 소송에서의 원고 적격과 두 개 다 검토를 해달라는 것이죠. 약간 논의가 좀 다르죠. 예, 심판의 청구인 적격 쪽에는 입법 과오, 입법 비과오에 관한 논의가 있죠. 네, 이 사건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한 데 있어서 첫 번째, 행정심판 전치주의가 적용되는지를 먼저 살펴봐야 되겠죠. 예, 그래야지 심판의 청구인 적격 논의도 같이 포함할 건지 아니면 소송에서의 원고 적격 논의만 할 것인지 우리가 나눌 수가 있으니까요. 만약 그렇다면 전치주의가 적용되는 게 맞다고 한다면 지금 처분의 상대방은 갑이고요. 처분의 제3자인 을의 취소심판상 청구인 적격과 취소용상 원고 적격 과연 인정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다. 네, 이렇게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사실 이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만 제가 간단하게 답안을 작성한 것이 아니고 뭐 그동안 여러분들이 여러 차례 보신 것처럼 이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알아뒀으면 좋겠는 내용을 좀 추가로 포함을 시켜놓은 해설 답안입니다. 해설 답안. 답안 작성용 답안이 아니죠. 문제되는 행정작용의 법적 성질. 첫 번째, 면허입니다. 운전면허 문제가 있고 택시면허 문제가 있고 그리고 면허 취소입니다. 그러면 운전면허 취소가 있고 택시면허 취소가 있고 이렇게 있는데 현재 등장하는 것은 운전면허, 택시면허, 그리고 운전면허 취소 여기까지 등장하고 있고요. 택시면허 취소에 대한 문제는 문제 자체에서는 등장 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왜 검토를 한 거냐면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양도인 갑에 대해서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양수인 을에 대해서 택시면허가 취소될 거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양수인 을이 이것을 다투려고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양수인 을의 택시면허가 취소가 되고 이걸 취소하는 것 말고 모두 취소될 수 있어요. 이것도 취소될 수 있습니다. 양도양수 인가. 예, 특허를 지금 이전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의 행정청의 동의가 필요하다라고 했고요. 양도양수 인가가 있어야만 될 텐데 이 인가도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이 인가도. 오케이. 그래서 밑에 보시면 택시면허 및 인가처분의 취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양도인에게 운전면허가 취소가 되고 나면은 양수인에게 택시면허를 취소하게 되든 인가처분을 취소하게 되든 둘 중에 하나가 나오게 될 겁니다. 이것이 바로 장래 위험이 되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재밌죠? 네. 운전면허 첫 번째. 도로교통상의 위험을 방지하고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확보를 위하여 일반 예방적 측면에 있어서 금지를 했다가 일정한 경우에 이를 해제해서 적법하게 운전을 할 수 있는 자유를 회복시켜주는 것 뭐라고 했어요? 이미 우리 결론은 알고 있잖아요. 대인적 허가입니다. 대인적 허가. 가학상 허가에 해당하고요. 허가면 하명 허가 면제 명령적 행정이죠. 명령적 행정이니까 처분 개념에 대한 어느 견해를 따른다고 하더라도 그 처분성 인정되겠죠. 그럼 여기서 심판도 포함해서 논의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호를 짜보면 행정쟁송법 2조의 처분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소송법과 함께 심판법을 포함시켜서 논의를 끌어가고 있고요. 도로교통법 80조 1항의 근거법 문헌은 불분명하지만 80조가 운전면허 규정이에요. 80조가. 네. 도로교통법 80조. 운전면허, 자동차 등을 도로교통법이죠. 자동차 등을 운전하려는 사람은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아야 된다. 네,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기 때문에 지방경찰청장이 운전면허를 취소합니다. 93조 1항. 네,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아이고 행정자치불령이라고 돼 있네. 안전이죠 지금. 행정안전불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의 범위 내에서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그 다음 1년의 범위 내에서 운전면허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제재처분 규정이죠. 제재처분 규정 93조입니다. 44조에서 술 먹고 운전하지 말라고 했어요. 음주운전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누구든지 일반인을 모두 대상으로 규율 대상으로 하고 있는 거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해서는 아니 된다. 금지 규정입니다. 음주운전 금지 규정이고요. 네, 그리고 여기서 이제 44조 1항에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는 경우에는 여기 나와 있는 운전면허 취소나 정지 처분과 같은 제처분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142조 우리가 익숙한 거. 이 법에 따른 처분. 이 법에 따른 처분이잖아요. 운전면허 취소 처분.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어디가 있냐? 네, 여기 있구나.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도로교통법상 처분이죠. 이 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해당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때는 행정심판의 제기를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 필요적 전심 절차 규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행정심판 거치고 가야 되고 행정심판의 청구인 적격 규정도 같이 논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지난번에 노선과 구역 나눴던 거 기억나시죠? 노선 여객자동차 운수 사업, 그 다음에 구역 여객자동차 운수 사업. 어디 있었냐? 여기 있죠. 이거 지금 법률입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3조 지난번에 본 대로 여객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노선에 따라서 구역에 따라 이게 무슨 의미를 갖고 있다고 했어요? 경원자 관계를 성립시킨다라고 했죠. 경원자 관계를 해당 노선의 범위 내에서 경원자 관계를 성립시키고 해당 구역의 사업구역의 범위 내에서 그 경원자 관계를 성립을 시키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네, 허국님 오셨습니다. 손을 들고 튑니다. 어딜 튀어? 네, 안녕히 가세요. 네. 그리고 운전면허 80조 근거법 문헌은 불분명하다. 무슨 말이에요? 허가를 받아야 한다. 재량행위냐 기속행위냐 판단할 때는요 항상 주어가 행정청이 된다라고 했어요. 행정청. 주어가 행정청이고
할 수 있다 그러면 재량행위, 해야 한다 그러면 기속행위. 주어가 사인이면 그때는 기속행위인지 재량행위인지 판단하는 데 있어서 근거법 문헌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라고 했죠. 이번에는 택시면허입니다. 택시면허. 운전면허는 도로교통법이고요. 택시면허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법이라 하겠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르게 되면 개인택시 운송사업은요.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면허는요. 노선 또는 구역에 따라서 하는 거라고 했죠. 얘는 구역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에 해당을 하며 이 택시 면허의 발급 사무는 원래 누가 주는 거라고? 국교부 장관이 주는 것이다. 국토교통부 장관 권한으로 되어 있는데 위임 규정이 있다는 것이죠. 위임 규정이 있다. 그래서 국교부 장관이 이 택시 면허에 대한 처분 권한을 누구한테? 인천광역시장이 뭐니? 인천광역시장에게 위임하도록 되어 있다. 그래서 국교부 장관이 인천광역시장한테 넘겼죠. 근데 또 있어요. 재위임 규정이 있단 말이에요. 재위임 규정. 근데 원래 권한자는 국교부 장관이잖아. 이럴 땐 보통 재위임을 할 때는요. 언제나 법에서 원래 권한자의 승인 받아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인천광역시장은 국교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그 택시 면허에 대한 처분 권한을 다시 또 넘길 수가 있습니다. 법의 근거가 있으니까 서구청장에게 다시 위임, 재위임 할 수 있다고 규정을 해놓고 있는 바 결국 그 택시 면허에 대한 권한은 넘어가고 해서 어디까지 왔다.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병에게까지 넘어온 것이다. 따라서 서구청장 병이 바로 행정청이 되고 있다. 뭘 이렇게 복잡하게 됐냐? 판례가 이랬어요. 판례가 이랬고 제가 그걸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저한테 그러지 마세요. 저는 힘들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법적 성질 판례 보시고 뒤에 거는 뭐 여러분한테 직접 필요는 없고요. 개인 택시 운송사업 면허, 택시 면허는 특정인에게 특정한 권리를 설정해주는 행위, 맞죠? 특정한 권리, 독점적 권리를 설정해주는 특허입니다. 행위로서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다. 뭐라고 했죠? 가학상 허가는 원칙적으로 기속행위에 해당하고 가학상 특허는 원칙적으로 재량행위에 해당한다라고 했습니다. 사안의 경우 택시 면허는 위에서 약칭 쓰기로 했고요. 개인 택시 운송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권리를 설정해주는 특허다. 특허면 형성적 행정행위죠. 위에서 봤던 운전면허는 허가다. 명령적 행정행위죠. 여기서 택시 면허는 특허다. 형성적 행정행위죠. 따라서 처분 개념에 관한 어느 견해를 따른다 하더라도 역시 심판 포함해서 논의할 것이기 때문에 행정쟁송법 2조의 행정처분에 해당을 한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역시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주어가 행정청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량행위인지 기속행위인지 파악하는 데 있어서 근거법 문헌은 불분명하다고 봐야 되겠고요. 그런데 특허는 뭐라고요? 재량행위의 성격을 갖는다라고 했죠. 따라서 재량행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법적 성질 2개 맞췄고요. 바른소리TV 진정왕님 오셨습니다. 헤란인 허국공님, 내사랑님 반가르. 헤란은 인이었습니다. 헤란은 인. 면허 취소. 이제 면허 취소가 운전면허 취소에 대한 문제하고 택시면허 취소에 대한 문제하고 이렇게 있죠. 먼저 그것이 직권 취소인지 철회인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먼저 직권 취소하고 철회하고 나눴습니다. 위성소 적발장, 위성소 적발장. 위병소에서는 적발하고 총 당긴 놈이 짱이다. 위성소 적발장. 위법 성립 소급 직권 취소죠. 적법 후발 장래 철회죠. 위성소 적발장, 위병소 적발장입니다. 운전면허 취소. 왜 취소를 했죠? 운전면허를 음주운전해 가지고요. 도로교통법 44조 위반을 해서 음주운전했기 때문에 취소하고 있죠. 후발적 사유로 행해진 것이기 때문에 철회. 처분에 대한 취소가 무조건 처분이죠. 근데 그렇게 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제가 많이 하죠. 권리박탈. 취소를 통해서 뭐 영업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박탈한다. 사업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박탈한다. 운전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박탈한다. 이렇게 권리박탈 들어가셔도 됩니다. 어쨌든 처분 연결시키는 건 전혀 어렵지 않고요. 그 다음에 도로교통법 93조 앞에서 본 대로 얘는 주어가 행정청이 맞습니다. 행정청이고 할 수 있다 라고 가는 규정을 두고 있으니까 이것은 근거법 문헌이 불분명한 게 아니라
분명한 겁니다. 분명하죠. 따라서 얘는 재량행위다. 가능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재량행위다. 다음 택시면허 취소입니다. 택시면허 취소. 예, 택시면허 발급소 행정청 얘기는 왜 꺼낸 거예요? 예, 또 뭐예요? 여기도 왜 인청이라고 나 왜 이렇게 자꾸 인청은 어디야? 예, 인천입니다. 인천. 예, 역시 권한 위임이 이루어졌다. 예, 서구청장이 현재 행정청이다. 처분행정청이다. 그 얘기 간단히 꺼낸 거고요. 뭐 여러분들은 뭐 이렇게 쓸 때 위에서 얘기한 대로 서구청장이 바로 행정청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면 충분하겠고요. 예, 택시면허 취소 같은 경우에도 역시 후발적 사유죠. 예, 택시면허 취소 어떻게 되고 있는 겁니까? 위에서 우리가 했었나요? 했었을까? 안 했었을까? 택시면허 취소, 운전면허 취소, 음주운전. 예, 전체 프로세스 잡겠습니다. 전체 프로세스. 그냥 양도인 가백에 택시면허 취소된 상황이라고 보셔도 상관은 없어요. 요건만 보려고 하는 거니까. 네. 음주 운전에 따른 결과. 음주운전 했습니다. 음주운전 하면요, 운전면허 취소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운전면허 취소 나오게 되면은 그 다음에 택시면허 취소 이렇게 나오게 되죠. 면허 취소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비교를 해보시게 되면은 이 음주운전은 운전면허 취소의 요건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운전면허 취소는 택시면허 취소의 요건이 되고 있습니다. 뭡니까? 후발적 사유죠. 후발적 사유이기 때문에 이 취소는 무엇이 된다? 철회가 된다. 이거예요. 철회가 된다. 그 다음에 이것도 다시 뭐예요? 택시면허 취소가 위법해서 택시면허가 위법해서 택시면허를 취소하는 게 아니죠. 예, 얘도 역시 후발적 사유입니다. 후발적 사유고, 그러니까 이 택시면허 취소도 역시 철회에 해당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둘 다 마찬가지로 예, 운전면허 취소와 그 다음에 택시면허 취소와 둘 다 무엇이 아니다. 예, 운전면허 이코로 위법 때문이 예, 위법 뭐라고 해야 되는 거야? 예, 저거 때문 있나? 때문 아니 됐다. 네, 원인이 원인 운전면허 취소의 사유 원인 사유. 네, 사유가 위법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얘도 역시 마찬가지로 사유가 택시면허를 취소하는 사유가 택시면허가 위법했기 때문에 취소하는 것은 아니다. 무슨 말이다? 직권 취소가 아니다 이거죠. 예, 직권 취소는 아니다. 직권 취소가 아니다 이거고요. 얘도 직권이래 또. 예, 직권 취소가 아니다. 둘 다 철회라는 것이죠. 철회에 해당합니다. 네, 이따 봐요 진엄마. 네, 엄마군요. 네, 그 헤란님은 바른소리 TV 님의 따님으로 밝혀졌습니다. 따님이었습니다. 따님. 네, 효도하시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얘도 후발적 사유입니다. 택시면허 취소도 후발적 사유고 철회에 해당한다. 그냥 뭐 처분에 대한 취소니까 취소가 처분이다 이렇게 하셔도 상관이 없고요. 여기서는 서울특별시장이 예, 잠깐만, 서울특별시장이요? 갑자기? 왜 서울특별시장이죠? 나 미친 겁니까? 서구청장이잖아 지금. 서울특별시장은 박원순 시장이 보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서구청장 병이 5월적 지위에서 일방적으로 행한 공권력 행사로서 의뢰 택시 영업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박탈하게 된다. 처분 맞죠? 이렇게 박탈, 권리 박탈로 이렇게 해가지고 처분 연결되고, 처분에 대한 취소기 때문에 취소가 처분이다 이렇게 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85조에서 행정청이 주어고 보러 가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85조 여기 있네요. 네,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다음과 그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예, 면허허가 인가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전부나 일부를 정지하도록 명하거나 노선 폐지 또는 감차 등이 따르는 사업계획 변경을 명할 수 있다. 제재처분입니다. 제재처분인데 여기서 면허를 취소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37호에서 뭐라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 운수 사업의 경우 운수 종사자가 운전면허가 취소됐을 때가 포함되어 있네요. 이겁니다.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택시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얘는 뭐라고? 재량행위에 해당을 합니다. 재량행위. 네, 어디까지가 있었냐? 위에 여기군요. 네, 85조 방금 보신 대로 85조에서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는 이렇게 해서 주어가 행정청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재량행위 당하겠죠? 그 다음에 양도양수 인가의 취소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무엇이요? 운전면허 취소가요. 운전면허 취소가 아까 우리 봤죠? 어떤 식으로 됐었냐면은 여기 있네요. 여기 있습니다. 현재 인가처분이 이미 나온 상황이고요. 운전면허 취소의 파급 효과입니다. 운전면허 양도인에 대한 운전면허 취소가 이루어지면은 양수인에 대해서 택시면허 취소 때려버릴 수도 있고, 이 양도인에 대한 운전면허 취소 때문에 원래는 뭐야? 네, 양도양수가 있어서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인정해줬던 인가처분을 취소해버릴 수도 있습니다. 일로 튈 수도 있고 절로 튈 수도 있어요. 어쨌든 양수인은 사업권 상실입니다. 택시 운행 사업권 상실돼 버립니다. 일로 튀어도 죽는 거고 절로 튀어도 죽는 거예요. 무조건 죽습니다. 이 상황이죠. 그래서 양도양수 취소가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택시 면허 취소가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 양도양수 취소가 이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양도양수 인가, 인가 취소 이루어질 수 있으니까 인가를 보는 겁니다. 서구청장 병이행한 택시 면허는 특허의 성질을 가지므로 각과의 관계에서만 효과가 미칠 뿐, 그쵸? 가백의 독점적 권리, 특정한 권리를 설정해주는 행위에 불과한 것이죠. 사인 간의 양도계약 체결에 의해서 그 공법상 사인 간의 양도계약은 사법관계 문제에 불과한 것이고요. 공법관계 부분에서 공법상 권리, 이 사업권 이전되는 것이 바로 이전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 행정청, 구청장의 인가가 있어야 된다. 인가가 있어야지만 이 면허 양도의 법률적 효력이 발생한다. 사업자의 지위가 넘어갈 수가 있다. 이거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14조 2항에서도 개인택시 운송사업을 양도양수하려면 면허관청의 인가를 받아라. 14조 보러 갑시다. 14조 보러 올라갑니다. 아이고 어디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14조 사업의 양도양수 이렇게 돼 있죠. 사업의 양도양수. 이겁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것 때문에 제가 밑에 시행령 깔아놓은 거고요. 대통령령 정하는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양도양수하려면 1항에도 불구하고 무슨 말이야? 1항에서는 신고하라고 했는데 1항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근데 서구청장 병인 것은요, 권한 위임을 받았기 때문인 것이죠. 네, 이렇게 해서 인가를 받아야만 합니다. 왜 그렇죠? 특허니까요. 특허의 경우에는 인가를 받아야지만 그 법률 효력이, 양도양수의 법률적 효력이 발생할 수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네, 근거 규정 방금 살펴봤고요. 면허관청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 그 양수한 자가 양도자의 운송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영업자의 지위죠. 사업자의 지위를 승계받을 수 있다. 판례 보겠습니다. 면허의 양도, 특허 얘기하는 거죠. 특허에 있어서 관할관청의 인가라는 행정처분이 있어야 그 효력이 있는 것이므로 면허를 받은 자가 권리를 양도하고자 할 때에는 택시 운송 사업을 할 수 있는 권리죠. 양수인과 연명으로 이렇게 인가받으러 갈 때는요, 항상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손 꼭 잡고 친하게 같이 가야 됩니다. 우리가 제일 잘 알고 있는 인가는 토지거래 허가죠. 토지거래 허가. 그린벨트 내에서 원래 기존의 토지 소유자였던 갑이 을에게 만약에 땅을 판다라고 하게 되면요, 갑하고 을하고 손 꼭 잡고 가고 행정청한테 토지거래 허가 해주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같이 갑니다. 연명으로 면허관청의 인가를 받아야 하고, 면허로 인한 권리의 양도양수에 있어서 면허관청의 인가의 효력 요건으로서 강행 규정이 이미 명백하므로 면허관청의 인가가 없는 권리의 양도약정은, 계약은 법률상 아무런 효력이 발생할 수 없다. 반드시 뭐라고요? 특허는 양도할 때 인가를 받으라 라는 겁니다. 맞아요. 유동적 무효 상태입니다. 네, 강학상 인가 제3자의 법률행위를 보충해서 효력을 발생시켜주는 행위다.
지금 제3자의 법률의 길이는 바로 무엇입니까? 이것은 바로 양도양수죠. 양도양수. 서구청장 병의 양도양수 인가는 기본행위로서 이게 기본행위라는 게 아니라 기본행위로서 갑과 을 사이에 체결된 택시면허의 양도계약 그것을 보충해서 효력을 완성시켜주는 인가에 해당하겠죠. 인가면 특허 인가 대리 이렇게 되죠. 특허 인가 대리 인가 형성적 행정행위다. 따라서 처분에 해당한다. 네, 이 사건 인가 처분 부관을 붙일 수 있는지 뭐야 이것도 인가 처분이 왜 그러냐 이상한 말들이 들어가 있어. 처분이 재량행위의 성질을 갖는 것인지 살펴본다 이렇게 돼 있었는데요. 우리 저거 한번 볼까요? 허가 영업의 경우하고요. 지금 이 특허 사업의 경우하고요. 이렇게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러 갑니다. 어디다가 쓸까요? 맨 밑에다가 쓰겠습니다. 맨 밑에다가 짜자잔. 네, 신고 영업은 신경 안 써도 되겠죠. 네, 허가 영업, 유흥주점 영업허가 생각하시면 되겠죠. 허가 영업 엔드 특허 사업 법적 성질입니다. 법적 성질 띄어쓰기 뭐야? 기속행위인지 재량행위인지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뭐 허가 영업은 유흥주점 영업허가 이걸로 생각하시고요. 그 다음에 특허 사업은요 개인 택시 사업 면허 이렇게 쓸게요. 글자 숫자 맞췄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이렇게 했을 때 얘는요 지위승계 신고입니다. 지위승계 신고 수리까지 들어가죠. 수리가 과연 기속행위냐 재량행위냐. 얘는요 기속행위입니다. 그 다음에 특허 허가 영업 얘는요 특허 사업 이렇게 되면은 이는 뭡니까? 양도양수? 네, 양도양수 인가 처분 이렇게 해야 되나? 개인 택시 양도인가. 네, 개인 택시 양도인가. 택시 사업 양도인가. 택시 면허 양도인가. 이렇게 하자. 택시 면허 양도인가. 이렇게 되면 얘는요 재량 행위에 해당한다. 이겁니다. 오케이. 왜 그러느냐? 여기서 한 두 개 땡겨 놓고 시작하면 유흥주점 영업허가는 얘는 뭡니까? 가학상 허가이고요, 처분이고요, 기속행위죠. 그렇죠? 가학상 허가니까 원칙적으로 기속행위죠. 개인 택시 사업 면허는요 특허이고 처분이고 재량행위죠.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제도 역시 영업자의 변경의 의미를 갖는 것은 똑같습니다. 얘는 영업자 변경의 의미를 갖죠. 저 수리 처분이 얘 인가는요 사업자 택시 사업자 변경의 의미를 갖습니다. 그렇다면은 얘는요 신고 수리는 쉬리가 아니고요. 쉬리가 아닙니다. 양도인가는 영업자의 변경의 의미를 갖는 것이니까 무슨 의미를 가져요? 기존 업자 양도인에 대한 허가 철회 양도인에 대한 허가 철회 다음에 플러스 그 다음에 신규 허가 양수인에 대한 신규 허가의 의미를 갖는 것이고 이 같은 경우에도 역시 면허 철회 양도인에 대한 면허 철회하고 플러스 신규 면허의 의미를 갖습니다. 양수인에 대한 신규 면허의 의미를 갖습니다. 이러한 합성행위다. 합성행위 결합되어 있는 것이다. 결합 상품인가요? 결합 상품인가 봅니다. 이렇게 돼서 합성 행위가 됩니다. 결합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CF를 딱 걸어 보시게 되면은 CF 한번 찍어보고 싶죠? CF 철회는 원칙적으로 재량입니다. 원칙적 재량행위인데요. 얘도 역시 마찬가지요. 여기다가 써야 되는 거죠. CF 철회는 원칙적으로 재량인데 요럴 때는 기속행위입니다. 요럴 때는 기속행위에 해당을 합니다. 왜냐면 이 지위승계 신고를 수리한다는 것은 양수인에게 새롭게 영업자의 지위를 부여해 준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밑에도 마찬가지로
이 양도인가를 내준다는 것은 양수인에게 새롭게 사업자의 지위를 부여해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양수인에게 신규 허가를 내주고 그 다음에 양수인에게 신규 면허를 내주게 되면은 양도인에 대해서 허가 처리를 해야 되는 것은 필연적이다 이거요. 필연적이다. 와 신기한데 무엇을 볼까요? 이런 경우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경우를 한번 보겠습니다. 뭘 볼까요? 양수인에 대한 이렇게 할까? 허가 등의 신규 허가 등 양수인에 대한 신규 허가 등은요. 서구청장평은 끄죠. 필연적인 결과야. 양수인에 대한 이것은 필연적인 결과입니다. 필연적인 결과. 필연적인 결과가 되는 것이다. 무엇이? 양도인에 대한, 그렇죠? 양도인에 대한 허가 등 철회. 양도인에 대한 허가 등 철회. 필연적입니다. 그래서 이 철회가 무엇이 된다? 기속행위가 되는 거예요. 기속행위가. 이거 철회 원래 보통 재량행위로 봅니다. 근데 이 지위승계 신고라거나 지금 영업 양도 인가라거나 이런 거일 때는요, 얘가 특이하게 기속행위예요. 이거밖에 나는 철회가 기속행위인 거 본 적이 없어. 세상 천지 만물을 다 봤는데 기속행위인 거 여기밖에 못 봤어. 그러면 이제 여기를 보란 말이야. 여기를 보자고. 여기를 한번 보라고요. 여기를 보라고. 이거 기속행위잖아. 방금 위에서 했잖아. 그쵸? 이거가 기속행위잖아요. 이게 기속행위라고요. 이게 기속행위니까 여기도 재량이 없고 저기도 재량이 없는 거예요. 여기는 어떨까요? 면허. 이거 특허잖아. 그쵸? 특허기 때문에 얘는요. 여기 재량이죠. 얘가 재량이에요. 얘가 재량이니까 전체적으로 재량권이 어디에 포함되어 있다? 양도인가 안에 재량권이 포함되어 있다. 신고 수리 안에는 1도 찾아볼 수가 없다 이거예요. 얘는 재량이다. 얘는 기속행위다. 왜 그렇다? 철회는요. 위에서 본 대로 양수인한테 영업자나 사업자의 지위를 인정해주는 신고 수리라거나 양도인가, 이거는 양수인한테 인정을 해주면 이건 철회할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요게 기속행위라는 것도 무지막지하게 특이한 거고요.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재량이 있냐 없냐가 핵심이 되는 건데, 여기는 허가여서 재량이 없으니까 끝끝내 신고수리는 끝끝내 기속이 되는 것이고, 요게 재량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얘는 결국 재량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오케이 바리. 와우, 과학적이야. 나는 과학자가 될 걸 그랬나봐. 와, 과학적이다. 미친놈. 그만하겠습니다. 재량행위. 인가처분이 재량행위의 성질을 갖는지 살펴보자. 근데 인가처분은 기속일 때도 있고 재량일 때도 있어요. 그래서 인가처분은 딱 뭐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특허는 원칙적으로 재량행위라고 보는데 인가처분은 이럴 때가 있고 저럴 때가 있어요. 판례를 보시면은 관할관청의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의 양도양수에 대한 인가는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에 양도행위를 보충하여 그 법률효과를 완성시키는 의미의 인가처분, 그러니까 효력 발생을 시켜주는 의미도 있지만 그걸로 끝이는 게 아니라 양수인에 대한 양도인이 가지고 있던 면허와 동일한 내용의 면허를 부여하는 처분이 포함되어 있다. 부여, 이게 뭐 부여 신라 이런 건 아니고요. 뭐가 포함되어 있다? 이게 포함되어 있다. 이겁니다. 이게 포함되어 있다. 양수인에게 새로운 면허를 내주는 의미를 갖고 있다. 그러니까 거기에 재량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택시 면허의 양도계약에 대한 인가는 인가의 성격도 갖고 있는데, 근데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모두 갖고 있다. 특허의 성격도 갖고 있다. 양수인에 대한 면허로서의 성격도 아울러 가지고 있는 것인 바, 사업자 변경이라는 법률효과를 동반할 수가 있는 것이다. 이 철회, 양도인에 대한 철회와 신규업자에 대한 새로운 택시 면허 결합된 합성행위로 봐야 된다. 방금 설명드린 내용이고요. 이 철회는요. 철회는 보통은 이제 재량행위로 파악하는데 얘는 필연적 결과이기 때문에 기속행위라고 봐야 된다. 그런데 뭐가 같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했어요? 양수인에 대한 택시 면허 발급, 이게 포함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재량권이 인정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이 양도양수 인가는 재량행위의 성질을 갖는다고 봐야만 할 것이다. 이런 결론이죠. 그 다음이야.
택시면허 및 인가처분의 취소. 택시면허 취소. 양도인에 대한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양수인에 대한 택시면허가 취소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인다라고 했죠. 예, 택시면허의 양도양수 인가처분 이전에는 양도인이 개인 택시 운송사업자의 지위를, 그 다음 인가처분 이후에는 넘어갔죠? 양수인이 운송사업자의 지위를 갖는다. 운송사업자의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에, 운송사업자의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에 취소 사유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도 포함. 근데 이건 너무 어려워서 안 될 것 같아. 택시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택시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네, 그러면 관할관청은 인가처분 이전에는 누구의 택시면허를, 양도인의 택시면허를, 인가처분 이후에는 누구의 택시면허를, 양수인의 택시면허를 취소하게 된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인가처분이 나왔기 때문에 양수인의 택시면허를 취소하는 상황이 되겠죠? 네, 헉헉. 네, 헉헉. 진짜 50초 뒤에 들리나요? 인가처분의 취소. 네, 인가처분의 취소. 그러니까 이것도 할 수 있다고요. 양도인에 대한 운전면허 취소가 이루어지면은 양수인에 대해 택시면허 취소할 수도 있고, 네, 그 다음에 넘겨준 인가처분을 취소해 버릴 수도 있고요. 이렇게 됩니다. 왜? 이 안에 사실 뭐 택시면허도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미 택시면허의 양도양수 인가처분이 행해진 경우로서 이미 인가처분 있습니다. 넘어갔습니다. 넘어갔어요. 네, 사후에 양도인 또는 양수인의 운전면허가 취소된 것으로 확인이 되었을 때 관할관청이 인가를 취소할 수도 있을까? 그래도 되잖아. 왜? 이 인가처분 안에는 양수인에 대한 택시면허가 포함되어 있는 거라며. 방금 위에서 판례도 그래 봤잖아. 그쵸? 양수인이 개인 택시 운송사업 면허 취득의 자격 요건의 미달됨이 사후에 밝혀진 경우에 관할관청은 면허를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 대한 하자 있는 처분으로서 양도양수 인가처분을 취소할 수 있음은 물론, 지금 넘어갔기 때문에 양수인에 대한 택시면허를 취소해도 되는데, 뭐라고요? 양도양수 인가처분을 취소할 수도 있대요. 인가처분을 취소할 수 있음은 물론 양수인에 대한 택시면허를 취소할 수도 있다. 지금 우리는 거꾸로 궁금해졌었거든요. 거꾸로 택시면허를 취소할 수도 있는데 인가처분을 취소할 수도 있나? 당연히 된다 라고 보고 있는 거죠. 왜? 결국 이 안에 택시면허 포함되어 있는 거니까. 결국 목적은 양수인에게 택시 운송 사업권을 박탈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래서 인가처분을 취소할 수도 있다. 행정심판 전시주의, 뭐 이건 설명할 거 없죠. 예,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다투려고 하는 겁니다. 과연 행정심판을 거쳐야 될까? 이럴 때 이제 항상 이렇게 써요. 행정쟁송 절차란 심판 절차 한번 던져버리고 소송 절차 한번 던져버리고 이렇게 던지고 나서 심판이라는 것은 우리 헌법 107조 3항이 있고 행정심판법에 따르면 이런 심판들이 있다. 던지고 그 다음에 원칙은 임의적이다. 모의는 당연히 쓰시는 거고, 의는 우리나라에서 여러분들이 제일 잘 외우고 있고, 원칙은 임의적이고 예외가 필요적인데 도로교통법 142조에 따르게 되면 이 법에 따른 처분, 운전면허 취소 처분 제기하려면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않으면 안 돼 라고 했으니까 지금 이거는 도로교통법 93조 1항에 따른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니까 이 법에 따른 처분이 맞는 거고요. 따라서 거쳐야만 한다. 그래서 거쳐야 돼요. 네. 그 다음에 소는 제소기간은 재결소 정본 송달받은 날부터 90일이죠. 세무사요? 네. 잠깐 했었죠. 한 1년 반. 네. 제 동행채 TV 채널에 세무사 강의 올라가 있잖아요. 그쵸? 올라가 있죠. 오늘도 세무사 강의를 하는 날입니다. 그 다음에 취소심판의 청구인 적격. 청구인 적격 말하기 전에 대상 적격 먼저 말해줘야 되니까. 얘는 별도의 행정수송법 19조 같은 거 없죠? 그러면 5조 1호 가지고 가시면 되고요. 대상 적격 인정된다? 그러니까 청구인 적격. 문제점 쓸 때 어떻게 쓰는지 잘 보시고요. 대상 적격 먼저 얘기하고 그리고 청구인 적격 반드시 이렇게 넘어가 줘야 됩니다. 네. 의 써주시면 되는 거고요. 의 써주시고 13조 1항 1문 여기는 뭐 행정소송법 12조하고 차이는 없는데 뭐만 좀 조심하면 돼요? 심판상 여기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적법정당 보장설 요거 이름만 조심해 주시면 되고요. 내용 똑같아요.
직구3법인데 재결례라고만 한번 표현해 주시면 교수님이 겁나게 좋아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는 법원의 재판부담을 행정심판위원회의 심판부담이라고 써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심판에서는 취소심판과 의무행심판 쪽에 뭐 있어요? 입법과오 여부에 대한 논의 있잖아요. 과오설, 비과오설 한번 때려주시고 비과오설 이렇게 하면 되죠. 요거 하나 추가되는 거 챙겨 놓으시고, 취소는 뭐 하던 대로 대상적격 인정된다고 한번 깔아주시고, 원고적격 문제된다고 처리하시고, 그 다음에 학설 4개 깔고 똑같죠? 요거 판례는만 한 거고요. 직구3법 해놓고 법원의 재판부담 이렇게 해서 결국 양쪽 다 법률상 보호의설로 끌어가 주시고요. 공권의 확대 논의할 때 평소에는 여기서 행소법상 이렇게 했다면 지금은요 소송과 심판 모두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냥 쟁송법상 이렇게 하고 나머지 똑같이 가시고, 역시 마찬가지로 쭉 가셔서 쟁송법상 법률의 범위, 근거법규, 관계법규, 헌법상 기본권 고려설 그냥 똑같이 가주시면 되고, 양적 범위, 질적 범위 확대 내려줬고요. 마지막 결론 로마자 7번 당사자 적격. 당사자 적격. 양도인 갑에 대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은 택시면허 양도양수 인가에 대한 취소 처분 또는 인가 취소 처분, 양수인 을에 대한 택시면허 취소 처분의 사유가 되는 바 이렇게 연결될 것이기 때문에 양수인 을은 그냥 지켜만 볼 수가 없는 입장이다. 처분의 상대방인 양도인 갑과 동일한 이해관계, 사람과는 동일한 이해관계, 처분과는 간접적 이해관계 이렇게 맺는다고 했죠. 동일한 이해관계에는 제3자에 해당할 것이다. 여기서 핵심은요, 간접적 이해관계 상황이니까 준상대방 이론, 상대방의 준하는 지위를 인정할 수 있겠는가, 요게 핵심 포인트가 될 것이다. 그리고 원칙적으로 직접적 이익의 침해 아니다 라고 하면 되겠죠. 양수인 을의 당사자 적격 인정되기 위해서 을의 택시면허 박탈, 인가처분을 취소해도 면허 처분을 취소해도 을의 택시면허는 박탈이 되겠죠. 이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 따라 발생하는 직접적 이익의 침해여야 할 텐데 당사자 적격, 청구인 적격이나 원고 적격이 인정이 되려면 말이죠. 인천지방경찰청장이 아니잖아. 아 맞죠. 얘는 운전면허죠. Sorry. 인천지방경찰청장 정의, 갑과 을 사이에 양도양수가 있었다는 걸 알고 을을 죽여버리겠다라는 목적으로 면허를 박탈시키려고 처분을 한 것이냐,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한 거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인천지방경찰청장은 그냥 갑의 운전면허를 취소했을 뿐입니다. 그냥 그렇게 했을 뿐이고, 그리고 이후에 을에게 택시면허 취소가 나오고 인가처분의 취소가 나오는 건 그건 별개 문제라고요. 별개 문제로. 얘가 의도한 건 아니란 말이죠. 의도한 게 아니기 때문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성립된다고 볼 수 없다. 직접적 이익의 침해가 아니죠. 간접적 이익 침해에 불과합니다. 판례 항상 뭐 하는 말이 뭐예요? 사실상 간접적 이해관계에 불과하면 원고적격은 인정될 수 없다. 당사자 적격은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을은 현재 당사자 적격이 원칙적으로 인정이 안 된다. 이거고요. 원칙적으로 이런 상황에서는 그 처분의 상대방이 다퉈주는 것이 맞겠지만은 어떤 이유로든 간에 상대방이 불복을 하지 않는 경우에 그 상대방하고 동일한 이해관계인 제3자에게 쟁송 제기를 허용하는 것이 맞겠죠. 이 판례가 바로 주주 이겁니다. 일반적으로 주주는 법인에 대한 행정처분에 대해서 간접적 이해관계를 가질 뿐이기 때문에 원고적격이 없는 게 원칙이겠죠. 그게 원칙이 되겠지만 주주의 지위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하게 된다. 이게 지금 회사의 존립 자체를 훼손하는 그런 상황이었었습니다. 당의 법인이 이것을 다툴 것을 기대할 수 없고 대표이사가 직무정지당한 상황이었었고요. 달리 주주의 지위를 보전할 구제 방법이 1도 없네. 뭐 아무것도 없어. 뭐야 이게. 제소기대 X, 다른 구제 X 이런 상황이라면 주주도 무엇으로 봐주자고? 원래는 간접적 이해관계지만 요럴 때만큼은 예외적으로 직접적인 이해관계라고 봐주자. 그러면 원고적격을 인정할 수 있지 않겠냐. 준상대방 1호. 제소기대 X, 다른 구제 X 이렇게 되면은 법치행정의 원리상 원고적격을 예외적으로 인정해야 된다. 처분에 상대방의 준하는 지위를 인정을 하자. 지금이 바로 그것이다. 설문에 따르면
처분의 상대방, 운전면허 취소 처분의 상대방은 양도인 갑이죠. 갑이 왜 택시 면허를 팔려고 한 거야? 연로했기 때문에. 연로하고 기력이 쇠약해져서 더 이상 운전할 생각이 1도 없거든. 그래서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 그리고 다른 방법을 뭘 찾을 수가 있겠어. 네, 아무리 찾아봐도 없더라고요. 네, 이렇게 되면은 결국 원고 적격이 인정될 수 있다. 청구인 적격이 인정될 수 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답안까지 전부 다 문제와 관련된 좀 다양한 상황들을 살펴봤고요. 네, 예시 답안까지 같이 확인을 해봤습니다. 네, 오늘 오전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벽에 난목공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안녕. 오후에 인사노무 시험 잘 봐요. 바이러스보다 먼저 가자. 우리들의 지혜여 사랑이여. 용기는 지금 의사, 격려는 간호사. 바이러스보다 먼저 가자. 두려움보다 먼저 가자. 고통에 기꺼이 손을 내밀자. 우리들의 용기는 평균 따위보다 강하다. 우리들의 격려는 혐오 따위보다 거룩하다. 그러니 내일보다 먼저 가자. 우리들의 희망을 형제이게 하자. 설령 그것이 내일이라 해도 현재로 저들을 물리치자. 바이러스에게는 마스크가 없다. 어서 가자. 바이러스보다 먼저. 두려움보다 먼저 가자. 고통에 기꺼이 손을 내밀자. 우리들의 용기는 평균 따위보다 강하다. 우리들의 격려는 혐오 따위보다 거룩하다. 그러니 내일보다 먼저 가자. 우리들의 희망을 형제이게 하자. 설령 그것이 내일이라 해도 현재로 저들을 물리치자. 바이러스에게는 마스크가 없다. 어서 가자. 바이러스보다 먼저. 그러니 내일보다 먼저 가자. 우리들의 희망을 형제이게 하자. 설령 그것이 내일이라 해도 현재로 저들을 물리치자. 바이러스에게는 마스크가 없다. 어서 가자. 바이러스보다 먼저.